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로 시작하고요. 식약처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강렬한 태양빛, 여기에 자외선도 포함이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햇빛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주름과 반점을 만든다고 알려진 자외선이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니까 정말이야? 좀 무서운데? 라는 생각도 드시죠? 오늘은 자외선과 또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성준 연구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비가 좀 내리더니 오늘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자외선주의가 또 요구되는 때가 많습니다. 네. 자외선이 앞서서 제가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태양빛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예. 초등학교 때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예, 이때 나타나는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예, 이 자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을 바깥 외자를 써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은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 있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외선을 파란색으로 알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제 식당에 물컵을 소독하는 자외선 살균기가 문이 닫혀 있을 때 파란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살균기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자외선이 세균의 DNA를 파괴하여 살균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 우리의 DNA가 손상을 입어 피부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외선이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는 자외선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 햇볕이 따스하게 느껴질 때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자외선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균의 DNA를 파괴하고 또 비타민 D를 만드는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또 많이 쐬면은 우리 피부암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피부암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에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걸립니까? 노화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피부암 발생 환자 수가 2016년에 19,000명에서 2020년 27,000명으로 5년 동안 41.5% 증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부암은 서양인 중에서 백인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백인이 피부를 검게 보이게 하는 멜라닌 색소가 적어 자외선을 잘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햇빛의 양도 적절하고 사람들도 그에 맞는 적당한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암에 큰 위험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로 피부암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야, 5년 동안 41.5%나 증가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유의미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차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장마철 같을 때 있잖아요. 비 내리는 날 뭐 이럴 때. 그런 때 햇빛도 없는데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합니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A, B, C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외선 A가 구름도 뚫고 들어옵니다. 자외선 A는 특히 이제 멜라닌 색소와 이제 콜라겐을 파괴해 주름을 만드는 이제 미용하고도 관련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발라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네. 식약처는 또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지 요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과학적인 양은 1cm짜리 정사각형 면적의 2mg 정도의 양을 바르는 건데요. 예. 일상에 적용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얼굴에 이제 손가락 2마디 정도 이제 길게 짜서 바르거나 아니면 이제 500원짜리 동전 넓이만한 양을 바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양을 바르면 이제 소위 이제 떡칠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 다른 사람들 눈길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미관상 이제 적당한 양을 바르시고 자주 덧발라주거나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궁금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말씀해주신 그 양을 바르는 게 좋은지, 만약에 뭐 남들에게 보이는 거 시선 제외한다면요. 아니면은 네. 여러 번 얇게 덧바르는 게 좋은지. 그 2mg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0원짜리 동전 넓이만한 양을 이제 바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2-3시간 정도 간격으로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의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얘기도 많아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뭐 30분 전에 발라야 한다, 혹은 직전에 발라야 한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뭐 30분 전에 바르는 것도 맞고 그리고 직전에 바르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티타늄 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가 주성분인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즉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티타늄 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가 아닌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실험해본 결과 바르고 30분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는 양도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르는 양도 그렇지만 이 시간도 이제 기억해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1년 내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1년 내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성준 연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